파운드 2026년 부자들이 입 다물고 실행하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법 완전 공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식 계좌나 코인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2026년 들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전쟁 위기나 열 거품 붕괴 뉴스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켜서 해외 선물 지수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뉴스 속보 알림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 지난 1년간 수익률 10%를 냈다고 좋아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실질적 파산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생각해보세요. 2026년 현재 체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로는 3%대지만 실제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면 최소 5%에서 7% 이상 오른 걸 느끼실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세금으로 떼이는 돈, 양도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 세까지 계산하면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반토막이 납니다. 무엇보다 한 번의 실수로 잃게 되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해보면요. 단순히 10%, 20% 수익을 내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절대 수익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가 대비 실질 수익률, 세후 수익률, 그리고 리스크 조정 수익률로 제가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건 제가 청담동에서 자산 관리하는 분한테 직접 들은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해서 운 좋게 50% 수익을 내서 1억 5천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계좌를 열어보니 숫자가 1억 5천으로 찍혀 있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죠. 주변에 자랑도 하고 SS에도 슬쩍 인증샷도 올리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딱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50%를 잃었어요. 그럼 다시 1억일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아니요. 7,500만 원이에요. 본전인 1억에서 무려 2,500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함정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박아드리고 싶은 깨진 항아리의 원리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올릴 때 50% 올리고 떨어질 때 50% 떨어지면 본전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퍼센트라는 게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은 항상 더 크게 작용합니다. 1억의 50%는 5천만 원이지만 1억 5천의 50%는 7,5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여러분을 서서 이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영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분이 넘는 긴 영상이 될 겁니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짧은 수치를 더 밀어준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짜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서 조회수보다는 내용의 밀도를 선택했습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지루하다고 나가시는 분의 10년 뒤 자산 격차는 최소 10배 이상 벌어질 거예요. 이건 허세가 아니라 통계적 사실입니다. 2020년에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을 배워서 실천한 사람과 그냥 적당히 주식만 사모은 사람의 2026년 현재 자산 격차를 추적한데 이 터를 보면 정확히 9.7배 차이가 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자산가들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잃지 않는 기술의 모든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분들은 절대 팀에 나와서 떠들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지 않고 SS의 인증샷도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돈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운 좋게도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고 그분들의 로직을 여러분께 아무런 필터링 없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자산 배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리스크 관리가 왜 수익률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한지, 그리고 2026년 고금리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 어떤 자산을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될 거예요. 혹시 지루한 경제학 이론 공부 아니냐고요? 교수님이 칠판에 어려운 수식 써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 아니냐고요? 절대 아님. 제가 오늘 청담동 자산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로직과 2026년 1월 최신 데이터까지 상따 긁어 모아서 마치 여러분 옆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듯 아주 쉽게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경제 용어 나오면 바로 쉬운 말로 풀어드리고
실제 사례도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정말 가치가 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그때 눌러주세요. 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손실을 막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가? 둘째, 변동성이 여러분의 복리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셋째, 2026년 현재 가장 효율적인 자산 배분 비율. 넷째, 리밸런싱의 마법. 다섯째, 소액 투자자를 위한 실전 전략.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서 있어요. 햇빛이 따갑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목이 마릅니다. 저 멀리 아른거리는 신기루 너머로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야자수가 있고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 손에는 낡은 항아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지만 물 생각에 힘을 냅니다. 드디어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항아리에 물을 한가득 퍼담았.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아리 밑바닥을 보니까 아주 작은 금이 몇 개가 있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만 새는데 뭐 괜찮겠지. 하지만 사막을 걸어가는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니까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이 새든 말든 더 빨리 뛰어가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둘째, 잠시 멈춰서서 가방에서 천을 꺼내 금간 부분을 꼼꼼히 막고 비록 천천히 걷더라도 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갑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무조건 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는 게 답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나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더 좋은 종목을 찾고 더 빨리 타이밍을 잡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이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항아리는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증물이 새는 그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금간 틈으로 새는 물의 속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 2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어떤가요? 속도는 느리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항아리에는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간 부분을 막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투자에서 손실 관리의 핵심입니다. 투자에서 이 금간 틈은 바로 손실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코인이 폭락할 때, 환율이 요동칠 때 여러분의 계좌에서 쏘라 아악 빠져나가는 그 돈이 바로 금간 틈으로 새는 물이에요.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20% 손해봤으니까 다음에 20% 벌면 본전이라고 생각하세요. 1억이 8천만 원이 됐으니까 8천만 원에 20%인 1,600만 원을 벌면 9,600만 원이 되고 아 조금 모자라네. 그럼 25% 정도 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8천만 원의 25%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럼 1억이 되죠. 즉 20% 손실을 만회하려면 25% 수익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손실의 저주가 지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은 선형적으로 쌓이지만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 손실, 즉 반토막이 났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50%요? 아닙니다. 정확히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2배가 올라야 겨우 본전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 1억이 돼야 하니까요. 더 무서운 예를 들어볼까요? 계좌가 마이너스 70%가 찍혔다면 그러니까 1억이 3천만 원이 됐다면 233% 수익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90%가 찍혔다면 무려 900% 수익이 필요해요. 즉 10배가 올라야 원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실 복구 수익률의 비선형적 특성입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손실률을 힐라고 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은 n 나누기 1입니다. 예를 들어 30% 손실이면 0.3 나누기 0.7로 약 43% 수익이 필요하고
50% 손실이면 0.5 나누기 0.5로 100%가 필요한 거죠.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 되는 사람들은 절대 수익률 100%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런 목표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대신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뭘까요?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5% 안쪽으로 막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습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30% 떨어질 때 내 계좌는 마이너스 5%만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시장이 다시 회복될 때 남들보다 훨씬 빨리 본전을 찾고 수익권으로 진입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때를 생각해보세요.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을 잘해놓은 사람들은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10% 이내로만 떨어졌기 때문에 여유 있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월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수익권에 진입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변동성이라는 놈을 왜 죽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투자는 사실 발을 뺄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에 가깝습니다. 한번 손실이 시작되면 원금을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전문 용어로 이걸 변동성 드래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몰라틸티 드랍입니다. 벼앱는 끌어내린다는 뜻이죠. 변동성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바닥으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2026년 현재 가장 핫한 테마주. 예를 들어서 외의 반도체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꾸준히 5%씩 수익을 냅니다. 1년 차에 5%, 2년 차에 5%, 3년 차에도 5%예요. 지루하죠?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럼 3년 뒤에 1억은 얼마가 될까요? 1억 곱셈 기호 1.05 곱셈 기호 1.05 곱셈 기호 1.05 등 호약 1억 1,576만 원입니다. 이제 길라는 투자자를 봅시다. 이 사람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첫 해에 운이 좋아서 50% 수익을 냈어요. 1억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대박이죠. 슬세 인증샷도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합니다. 야, 나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다음 해에 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40% 하락을 맞았어요. 1억 5천만 원에 40%가 빠지면 6천만 원이 손실이고 남는 건 9천만 원입니다. 3년 차에는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15% 수익을 냅니다. 9천만 원의 15%는 1,350만 원이고 총 1억 350만 원이 자, 이제 비교해 볼까요? L는 매년 5%씩 벌어서 1억 1,576만 원. 이는 첫해 50% 벌고 둘째 해 40% 잃고 셋째 해 15% 벌어서 1억 350만 원입니다. 산술 평균을 계산해 보면 A는 5 더하기 표 5 더하기 표 5를 3으로 나눠서 5%, 는 50, 40 더하기 표 15를 3으로 나눠서 약 8.3%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100가 더 높은데 최종 금액은 L가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변동성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복리의 엔진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복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중간에 큰 손실이 한번 발생하면 눈덩이의 크기가 확 줄어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굴러도 속도가 안 붙습니다. 이게 변동성 드래그의 무서움입니다. 실제로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같을 때 변동성이 클수록 최종 복리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30%인 포트폴리오와 10%인 포트폴리오가 같은 평균 수익률을 내더라도 2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을 크게 감수하면 수익도 크다는 논리죠. 맞는 말 같죠?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하이 로스의 가능성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듯이 로스는 리턴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50% 수익은 1.5배지만 50% 손실을 만회하려면 2배를 벌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2026년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엇갈릴 때
고수들은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대신 그들은 뭘 할까요? 수학적 안전마진을 확보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산의 일부를 미국 달러 현금이나 단기 채권에 넣어뒀다면 어땠을까요? 주식이 폭락할 때 환율이 상승하며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오르고 전체 계좌 손실을 획기적으로 방어했을 겁니다. 2022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해 코스피는 연초 3,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마이너스 27% 손실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달러원 환율은 1,2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올랐어요. 약 더하기 표 17% 상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 70%, 달러 현금 30%로 구성했다면 전체 손실은 얼마였을까요? 70% 곱셈 기호 마이너스 27% 더하기 표 30% 곱셈 기호 17% 등 호 마이너스 18.9% 더하기 표 5.1% 등 호 마이너스 13.8%입니다. 주식만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27%인데 달러를 섞었더니 마이너스 13.8%로 줄었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방어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27% 떨어지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아, 이러다 다 날리겠다 하면서 바닥에서 손절을 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13.8%면 어떤가요?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좀 떨어지긴 했네. 그래도 견딜만 하네. 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저점에서 손절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달러가 많이 올랐네. 이거 좀 팔아서 싸진 주식을 더 사볼까? 이게 바로 예술적인 투자입니다. 고점에서 비싼 자산을 팔고 저점에서 싼 자산을 사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형 어벤져스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봅시다. 어벤져스가 왜 강한가요?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각자 장점이 다르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창이 아니라 방패가 결정합니다. 공격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비를 잘해야 합니다. 주식이 공격수라면 채권과 달러는 수비수입니다. 금은 미드필더고 부동산은 골키퍼 같은 거죠. 2026년 현재 데이터로 보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이제 거의 한 몸입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두 자산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마이너스 1에서 더하기 표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더하기 표 1이면 완전히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0이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상관계수가 0.6, 0.7 정도였는데 2026년 현재는 0.85 이상입니다.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로 벌화가 극대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매출 중 해외 비중이 70%가 넘고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요. 삼성전자만 봐도 반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들한테 나갑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다 보니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도 같이 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분산한다고 국내 주식 50%, 미국 주식 50% 이렇게 나누는 건 진짜 분산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다른 것 같지만 속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주식과 미국 달러는 여전히 최강의 콤비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거나 위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한국인에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다 보니 대외 변수에 취약하거든요. 북한 리스크, 중국 리스크, 일본과의 관계, 미국 정책 변화 등등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도망갑니다. 그럼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아요. 바로 이 순간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손실을 달러 수익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과 비트코인을 적절히 섞는 것이 2026년의 공식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써온 자산이죠. 인플레이션이 올 때, 전쟁이 날 때,
경제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금입니다. 2026년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2,100달러에서 2,30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리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도박이나 투기로 보시는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도 다르고 채권과도 다르고 금과도 다르고 심지어 다른 코인들과도 움직임이 다릅니다. 상관계수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넣어도 전체적인 변동성을 오히려 줄이면서 수익률은 높일 수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지만 소량만 섞으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2026년 현재 제가 추천하는 기본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주식 40%, 채권 30%, 달러 현금 20%, 금 5%, 비트코인 5%. 이게 기본형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20대, 30대처럼 젊으시면 주식 비중을 50%까지 올리고 채권을 20%로 줄여도 됩니다. 반대로 50대, 60대처럼 은퇴가 가까우시면 주식을 30%로 줄이고 채권을 40%로 올리세요. 비트코인이 부담스러우시면 빼고 그만큼 금이나 달러에 넣으셔도 됩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금리가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지금은 채권 투자의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을 이자 받는 예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5% 이자를 주는 차용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 차용증의 액면가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새로 발행되는 차용증은 2% 이자밖에 안 줍니다. 그럼 제 차용증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5% 이자를 주는 차용증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 130만 원 주고도 사려고 할 겁니다. 이게 채권 가격 상승의 원리입니다. 미국 장기채 ETF 같은 상품, 예를 들어 펩나 국내에 상장된 켤릭 미국채 같은 상품은 금리가 1%만 떨어져도 가격이 15%에서 20%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주식 급등주 부럽지 않은 수익을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자산으로 낼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사이인데 연준이 올해 안에 2%대까지 내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채권을 담을 적기라는 겁니다. 물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금리는 더 이상 오르기 어렵고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럼 지금 채권을 사놓으면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자산을 다 사두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리밸런싱이라는 비밀 병기를 써야 합니다. 리밸런싱, 영어로는 레벌런싱이라고 하는데요. 레는 다시, 밸런스는 균형이니까 다시 균형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무슨 균형이냐고요? 처음에 정해놓은 자산 배분 비율로 다시 맞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주식 50%, 채권 50%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주식 5천만 원, 채권 5천만 원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주식이 엄청 올라서 30% 수익이 났어요. 주식이 6,500만 원이 됐습니다. 채권은 별로 안 올라서 5% 수익. 5,250만 원이 됐어요. 전체 계좌는 1억 1,750만 원입니다. 이때 비율을 계산해보면 주식이 약 55%, 채권이 약 45%가 됐어요. 처음에 정한 50 비율이 틀어진 겁니다. 이때 리밸런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비싸진 자산을 조금 팔아서 싸진 자산을 더 사는 과정이죠. 전체 계좌가 1억 1,750만 원이니까 이걸 다시 50으로 맞추려면 주식을 5,875만 원으로,
채권을 5,875만 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식을 625만 원어치 팔아서 채권을 625만 원어치 사면 돼요.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올라가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커져요. 다음에 주식이 떨어질 때 손실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적정 비율로 맞춰주는 겁니다. 둘째, 수익 실현입니다. 많이 오른 자산을 파는 거니까 수익을 확정 짓는 거예요. 셋째, 저점 매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산을 더 사는 거니까 싸게 사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리밸런싱을 하는 포트폴리오와 안 하는 포트폴리오를 20년 동안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연평균 1%에서 2% 정도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복리로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1억으로 시작해서 연 7% 수익을 내면 20년 뒤에 약 3억 9천만 원인데 0.9% 수익을 내면 약 5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 차이가 나요. 리밸런싱은 언제 하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 기준 리밸런싱입니다. 1년에 2번, 6개월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이 되면 무조건 리밸런싱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과 7월 1일 이렇게요. 둘째, 비중 기준 리밸런싱입니다. 처음 정한 비율에서 5% 이상 틀어지면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50%로 시작했는데 55%가 됐거나 45%가 됐으면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냐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시간 기준은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운데 시장이 크게 움직여도 날짜가 안 되면 못합니다. 비중 기준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자주 체크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둘을 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되 중간에 비중이 10% 이상 크게 틀어지면 그때도 리밸런싱을 하는 것. 중요한 건 감정을 죽이고 숫자에만 맡기라는 겁니다. 리밸런싱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심리적 장벽이에요. 많이 오른 주식을 파는 게 아깝고 안 오른 채권을 더 사는 게 억울하거든요.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 더 가져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파는 것만큼 현명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도 없고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리밸런싱이 바로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다들 탐욕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주식을 팔고 주식이 떨어져서 다들 두려워할 때 여러분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이 적어서 고민인 소액 투자자분들께 뼈 때리는 조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자산 배분이야? 그냥 주식 하나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돈이 적을수록 더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체력이 있지만 여러분의 시드머니는 한 번 녹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100억 있는 사람이 50% 손실 나면 50억 남습니다. 50억이면 웬만한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걸로 월급쟁이 하면서 10년 모을 돈을 1년 안에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1천만 원 있는 분이 50% 손실 나면 500만 원 남습니다. 5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다시 1천만 원 모으는데 몇 년 걸릴까요? 이게 부자와 서민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적을 때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822 법칙을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만든 법칙인데요. 80%는 잃지 않는 방패 포트폴리오에 20%는 공부를 통한 집중 투자에 그리고 매달 소득의 최소 20%를 꾸준히 입금하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할게요. 첫 번째 80%는 방패 포트폴리오입니다.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은 앞에서 배운 대로 주식, 채권, 달러, 금 등으로 분산해서 넣어놓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5%에서 7% 정도로 낮게 잡아요. 대신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자주 건드리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리밸런싱하고
평소에는 그냥 놔둡니다. 두 번째 20%는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돈은 좀 잃어도 괜찮은 돈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공부해서 찾은 좋은 종목을 넣습니다. 테마주일 수도 있고 성장주일 수도 있고 가치주일 수도 있어요. 목표 수익률은 연 20%에서 30% 이상으로 높게 잡습니다. 물론 위험도 높죠. 하지만 전체 자산의 20%니까 설령 반토막 나도 전체 손실은 마이너스 10%예요. 감당할 만하죠. 세 번째, 매달 소득의 20%를 추가로 입금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드가 작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값과 공부의 밀도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분이 투자 공부를 해서 연봉을 500만 원 올리면 그게 연수익률로 따지면 무한대예요. 투자금 0원으로 연 500만 원을 번 거니까요. 그리고 그 500만 원을 투자에 넣으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천만 원으로 연 10% 수익을 내면 100만 원이지만 매달 50만 원씩 추가로 넣으면서 연 10% 수익을 내면 10년 뒤에는 1억이 넘습니다. 초기 시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추가 입금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하나 소액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페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주식, 채권, 금, 달러를 다 어떻게 사냐고요? 실 쓰면 됩니다. 국내 주식 GP, 미국 주식 GP, 채권 GP, 금 GP, 달러 쉿 다 있어요. 각각 20만 원씩만 사도 5개 자산의 분산 투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채권 하나 사려면 최소 1천만 원 이상 필요했는데 지금은 에테로 1만 원어치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 적립 시스템을 꼭 만드세요. 매달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하고 그 돈으로 자동으로 이표를 매수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증권사 앱에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꾸준히 사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안정화됨.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20분 넘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합니다. 50% 손실을 만회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자산 간의 역상 관관계를 활용하세요.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전체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하세요. 감정을 죽이고 숫자에만 맡기면 자연스럽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증권 계좌를 열고 현재 보유 자산 비중을 확인하세요. 주식이 몇 %인지, 현금이 몇 %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최소 30%는 방패 자산으로 옮기세요. 채권이나 달러나 금 이패를 사는 겁니다. 셋째, 6개월 뒤 달력에 리밸런싱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그날이 되면 비율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2026년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은 이미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드셨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금간 항아리는 이제 완벽하게 수리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행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5%의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95%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제발 오늘 당장 실행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금리 인하 직후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업종과 종목들을 심층 분석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어떤 채권 일패를 사야 하는지, 어떤 배당주가 유망한지, 금리 인하 수혜주는 뭐가 있는지 실전 투자에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